돈 주세요. 지금 당장. 상속 받을 돈 주세요. 짜증나게 하지 말고. 어머니, 이 집 왜 이렇게 난리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엄마가 집을 팔았단다.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150억 받았어. 삼보상금으로. 저는 82의 김덕희입니다. 평생 이 강원도 삼척 교동에서 살아왔죠. 내 자식을 키우느라 허리가 굽었고 무릎은 비 오기 전날이면 어김없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 150억이라는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가족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백구에게 밥을 주고 마당을 쓸고 식은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으로 아침을 때웠죠. 허리는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익숙한 고통이었죠. 그러다 점심때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부와 은행 로고가 선명한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김덕희님 맞으시죠? 산자락 토지 보상권으로 왔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춤을 췄어요. 평당 얼마, 면적이 얼마, 계산하면 얼마.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예상 보상 금액은 총 150억 원입니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150억?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전 바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골목 끝 순자댁을 알거든요. 3년 전 순자네도 보상금을 받았어요. 80억쯤 됐을 겁니다. 그때 그 집은 어땠는지 아세요? 명절 밥상이 재판정으로 변했어요. 형제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고 며느리들은 냉전을 벌였죠. 결국 순자는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자식들은 돈을 나눠 가진 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 집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가족을 시험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죠. 150억이라는 숫자를 자식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먼저 무엇을 볼까? 내 허리? 내 손? 아니면 내 주머니? 전 결심했습니다. 시험해 보기로요. 새벽에 일어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내 아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장남 마이너스 체면, 둘째 마이너스 원망, 셋째 마이너스 손, 막내 마이너스 봉투. 각자의 성격을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돈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기. 대신 가난하고 병든 노인처럼 찾아가기. 그들이 진짜로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기. 아침 일찍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낡고 해진 옷을 골랐어요. 일부러요. 그리고 가방에 생선 한 토막을 넣었습니다. 장남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고등어였죠. 냄새가 나도록 비닐도 씌우지 않았어요. 냄새를 맡으면 기억이 열릴 거야. 그때 진짜 얼굴이 보이겠지. 첫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가 눈부셨어요. 강남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연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마지막에, 마음은 처음에. 확인하자 이 집안에 뭐가 남아있고 뭐가 떠났는지.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어요. 화려한 간판과 멋진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로
구부정한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늘은 초라해야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23층. 장남이 사는 고급 아파트였죠.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궁금증이었어요. 아들아, 넌 엄마의 무엇을 먼저 볼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장남의 집 앞에 섰을 때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띠링 마이너스, 띠링 마이너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50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 아들의 진짜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장남은 엄마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강남 아파트, 체면의 벽.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며느리의 표정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가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낡은 옷과 손에 든 봉지로 향했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냄새가 생선 냄새였습니다. 일부러 비닐을 안 씌운 고등어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현관문을 더 열지 않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환기부터 좀. 창문이 열렸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창문을 여는 집. 그게 장남의 집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눈이 부셨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고급 가구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전시장 같았죠. 어머니, 앉으세요. 그런데 미리 연락을 하시지. 며느리의 말투에는 책망이 섞여 있었어요. 왜 갑자기 와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느냐는 뜻이었죠. 1시간쯤 지나 장남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모습은 완벽했어요. 깔끔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 비싼 시계까지. 하지만 제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신 거죠? 말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제 옷차림을 훑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았죠. 왜 미리 말 안 했어? 라는 신호였습니다. 아들아, 너 좋아하던 고등어 가져왔어. 어릴 때 이거 구워주면 2마리씩 먹었잖니. 가방에서 고등어를 꺼내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남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요즘은 우리 고등어 잘 안 먹어요. 건강 때문에 생선도 특별히 관리해서 먹거든요. 며느리가 재빨리 고등어를 받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가져갔죠.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그럼 제가 음식 시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배달 음식을 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가져온 고등어는 버려지고 대신 돈 주고 사 먹겠다는 거죠.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좀 쉬다 갈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지만 편하지 않았어요. 장남과 며느리는 주방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죠. 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야? 나도 몰라. 옷도 왜 저렇게 입고. 혹시 돈 문제 있으신 거 아니야? 돈. 그들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였습니다. 잠시 후 장남이 거실로 왔어요.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그게 진짜 걱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돈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냥 너희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요즘 사기도 많고
혹시 누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거 권유한 거 아니에요? 대화의 초점이 계속 돈으로 향했어요. 제 건강도 외로움도 아닌 오직 돈.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솔직히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하지 않으세요? 장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요즘은 시설이 정말 좋아요. 요양원이라고 해서 옛날 그런 데 아니에요. 호텔급이에요, 호텔급.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요양원.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기는 의사도 24시간 상주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어머니 같은 분들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으세요.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다가 다치시면 큰일 나잖아요. 저희도 매일 걱정이에요. 걱정. 그들의 입에서 나온 단어였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만약 나중에 큰 돈이라도 생기시면 장남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은행에도 아는 사람 많고 재테크도 잘 아니까 손해 없게 관리해 드릴게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사실 부모님 재산 관리 같은 거 자식이 해드리는 게 맞잖아요. 변한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으니까. 아들아, 엄마는 아직 정신 멀쩡해. 그게 아니라 예방 차원이에요, 예방.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위한다는 말. 그 말 속에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저녁 식사는 배달된 음식으로 했어요. 비싼 한정식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고등어보다 맛없었습니다. 아니, 맛의 문제가 아니었죠. 마음의 문제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지만 호텔방 같았어요. 가족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수첩을 꺼내 장남 마이너스 체면 옆에 작은 별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재산관리라고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장남은 출근 준비로 바빴고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배웅했죠.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요양원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전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확인했다. 아직 셋이 남았어.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전 생각했어요. 체면으로 가득한 집에서는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없다고. 요양원과 재산관리. 그 단어들 뒤에 숨은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다음은 누구일까? 버스가 달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좁은 방, 쏟아지는 원망.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둘째 아들 철우의 집이었죠. 계단 난간은 녹슬어 있었고 복도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장남의 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철우의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놀람보다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들아, 너 보고 싶어서. 에휴, 들어오세요. 집 안은 좁았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구분도 안 될 만큼요. 바닥에는 장난감과 빨래가 뒤섞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달래느라 바쁜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왔다는 인사조차 없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근데 먼저 연락을 하시지. 똑같은 말이었어요. 장남도 둘째도.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배였어요. 철우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과일이었죠. 내가 좋아하던 배 사왔어. 요즘 배가 얼마나 비싼데. 어머니, 철우가 말을 끊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일 같은 거 괜찮아요. 그럴 돈 있으시면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그게 더 도움돼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아, 어머니, 제 처지 아시잖아요. 애둘의 월급은 적고 빚도 있고 형처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막내처럼 꿈조치며 살 여유도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만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형한테는 대학 등록금 다 대주시고 막내한테는 사업자금까지 주셨으면서 저한테는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원망. 오래 묵은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형만큼 축의금 안 주셨잖아요. 늘 그랬어요. 저는 중간이라고 형만큼 챙겨주지도 않고 막내만큼 귀여워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철우야, 엄마가 그랬니? 맞아요. 그랬어요. 철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만큼은 달라야 해요. 저도 받을 거 있어요. 아니, 받아야 해요. 공평하게. 공평?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형은 이미 잘 살고 있잖아요. 강남의 아파트에 차도 좋은 거 타고. 근데 저는요? 이 좁은 빌라에서 애들 울음소리 들으며 근근히 살아요. 며느리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토해냈어요. 원망과 불만, 그리고 돈 이야기. 어머니, 나중에 큰 돈 들어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소문 다 났더라고요. 산 보상금 엄청나다면서요? 철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거 형한테만 다 주시면 안 돼요. 저도 받을 권리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저한테 더 주셔야죠. 형은 이미 잘 살잖아요. 아들아, 그게. 어머니, 공평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기가 아니라 하게요.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게 진짜 공평한 거잖아요.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왜 외면하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 가봐야겠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철우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죠. 어머니, 생각 잘하세요. 형한테만 주시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라도 따질 거예요. 법적?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적었죠. 둘째 마이너스 원망, 질투, 법적 대응.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2명 확인했다. 아직 둘이 남았어. 셋째 아들 민수의 집 주소를 꺼내봤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어요. 가난하지만 혹시 다를까? 혹시 따뜻할까? 희망을 품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 눈물처럼요. 제발, 제발. 속으로 빌었습니다. 셋째만큼은 다르길. 돈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봐주길. 버스가 달렸습니다. 세 번째 시험장으로. 따뜻한 손, 오래된 집, 서울 외곽,
낡은 연립주택 단지.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계단 난간. 하지만 어딘가 정겨운 느낌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 민수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어요. 민수가 아이를 안고 나오다가 저를 발견했죠. 어머니. 놀람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장남과 둘째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무릎은 괜찮으세요? 첫마디가 달랐어요. 돈도 불편함도 아닌 제 무릎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계단 오르느라 힘드셨죠? 이리 오세요, 어머니.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따뜻하게. 그 손길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죠. 집안은 좁았습니다. 둘째 집만큼이나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벽에 빼곡히 붙어 있는 아이 그림들,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가구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 방석 갖다 드릴게요. 민수가 불이 나게 방석을 가져왔어요. 그의 아내도 부엌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제가 금방 준비할게요. 둘째 며느리와는 정반대였어요. 진심 어린 환대였죠. 아니야, 괜찮아. 너희 힘들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오신 게 얼마만인데요? 당연히 대접해야죠. 민수의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곧 냄비 끓는 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민수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손이 시린 제게 컵을 쥐어주며 두 손으로 감싸주기까지 했죠. 어머니 손 많이 차가우시네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이가 다가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귤 드실래요? 작은 손으로 귤을 까서 내밀었어요. 서툴게 깐 귤이라 즙이 흘러내렸지만 그 어떤 고급 과일보다 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 게 많지 않아서 죄송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니야, 이게 어디니. 마음만으로도 고맙구나.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김치.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며느리의 말에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밥상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죠. 식사 중간 제 무릎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얼굴을 찌푸리자 민수가 바로 알아챘어요. 어머니, 무릎이 또 안 좋으신 거죠?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늘 그래. 안 돼요. 제가 차 끌고 나갈게요. 지금 당장 가요. 민수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곧장 재킷을 입고 차 키를 꺼냈어요. 여보, 아이 좀 봐줘.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수의 차는 낡았어요. 10년도 더 된 중고차였죠. 하지만 그 차에 타는 순간 저는 가장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데 왜 참으세요?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너희도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병원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민수는 그 시간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화장실에 갈 때는 부축해주고 심심할까봐 이야기도 해주었죠. 어머니, 저는 아버지처럼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몸 생각 좀 하셔야 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요양원도 재산 관리도 아닌 오직 제 건강만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꾸준히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셔야 해요. 선생님,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제가 모실게요. 치료 일정 좀 짜주세요. 민수는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약 복용 시간, 물리치료 날짜, 주의사항까지. 약국에서 약을 받아 다시 차에 탔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목요일 물리치료 예약 잡았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회사에 반차 낼게요. 아니야, 너 일 바쁠 텐데.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회사 일은 대체할 사람 있어도 제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민수가 차에서 내릴 때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니? 이번 달 생활비예요. 많지는 않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네 살림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아니야, 너희가 쓰거라. 애들도 키워야 하고. 어머니,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형처럼 많이는 못 드려도 꾸준히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의 도리잖아요. 민수는 제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현관 앞에서 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민수 부부도 함께 손을 흔들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전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셋째 마이너스 손, 봉투, 진심, 병원. 별표를 3개나 찍었어요. 아직 한 명 남았다. 막내 준호. 과연 막내는 어떨까? 혹시 민수처럼 따뜻할까?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오늘 처음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죠. 제발 막내도. 속으로 빌며 눈을 감았습니다. 신촌골목 끝, 낡은 다세대 주택.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곳곳에서 젊음의 흔적이 보였어요. 택배 상자들, 피자 전단지, 대학교 포스터들. 막내 준호의 원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컴퓨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타닥타닥 키보드 치는 소리였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잠깐만요.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그의 첫 마디도 셋째와 비슷했어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어머니, 무릎은 괜찮으세요? 계단이 많았을 텐데. 제가 모시러 갔어야 하는데. 준호는 황급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쌓인 커피잔들, 바닥에 옷가지들. 미안해요, 어머니. 집이 너무 엉망이죠? 코딩하다 보니.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리 앉으세요. 준호는 유일한 의자에 방석을 깔아 저를 앉혔어요. 본인은 바닥에 앉았죠. 방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벽면 가득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빼곡히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니? 아, 이거요? 제가 만들고 있는 앱이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앱이에요. 병원 예약도 도와드리고 약 드실 시간 알려드리고 가족들이 건강 상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게 되겠니? 물론이죠.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혼자 사시면서 약 드실 시간 놓치시고 병원 예약도 헷갈려 하시고. 준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화면을 보여주며 이것저것 시연도 해주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누르면 가까운 병원이 나오고
여기 누르면 복용할 약이 나와요.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곧 완성할 거예요.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만들고 싶어 하는 열정이었죠. 배고프시죠? 제가 뭐 시킬게요. 아니야, 엄마가 먹을 거 있어. 가방에서 과자를 꺼냈어요. 준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과자였죠. 와,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기억하세요? 준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과자 하나에 이렇게 기뻐할 나이가 아닌데도요. 어머니,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서랍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이번 달 것이에요.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의 수입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너 쓰거라. 너도 생활해야지.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형들처럼 많이는 못 드려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잖아요.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장남은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용돈을 줬고, 둘째는 몇 년째 한 푼도 주지 않았죠. 셋째는 가끔 형편이 될 때만 줬고요. 하지만 막내 준호는 달랐어요. 매달, 정확히 매달 초에 통장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30만 원 많지 않지만 꾸준했죠. 형들은 저보다 잘 살아요. 그런데 전 매달 드리잖아요. 금액이 적어도 꾸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앱 완성되면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깔아드릴 거예요. 그럼 약 드실 시간 절대 안 잊으시고 병원 예약도 제가 앱으로 다 관리해 드릴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고맙기는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준호가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죠. 작은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함께 라면을 먹었어요. 좁은 방에서 작은 테이블에서. 하지만 그 어느 식사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무릎은요? 응, 셋째가 병원 데려가 줬어. 다행이다. 형이 잘해드렸네요. 근데 큰형이나 둘째 형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눈치챘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어머니, 저한테는 말씀하셔도 돼요. 전 어머니 편이에요. 언제나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준호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오세요. 제 방은 작지만 어머니 자리는 항상 있어요. 버스에 오르기 전 준호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제가 많이는 못 드려도 항상 어머니 생각하고 있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손 흔드는 준호가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막내 마이너스 봉투, 꿈, 꾸준함, 진심. 별표를 4개 찍었어요. 이제 4명을 다 확인했습니다. 체면의 장남, 원망의 둘째, 따뜻한 셋째, 꿈 많은 막내. 이제 결정할 때가 됐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150억이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아니, 나눠야 하는 걸까? 백구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거라고. 새벽 3시 갑작스러운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무릎 통증은 익숙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식은땀이 흘렀죠. 으윽. 신음소리에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멍. 이웃집 불이 켜졌고 곧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덕희 씨,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며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연락처가 4개 있었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할까? 장남? 아니면 결국 4명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장 하나가 내 아들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드러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막내 준호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도 제대로 안 입었어요. 달려온 게 분명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계속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10분 후 셋째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민수도 급하게 달려온 티가 났어요. 슬리퍼를 신고 왔더군요. 의사 선생님은요? 검사 결과는요? 민수는 간호사를 붙잡고 꼼꼼히 물었어요. 메모장을 꺼내 적기까지 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두 아들이 양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1시간쯤 지나 장남이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회사에서 온 모양이었죠.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보다는 확인하는 투였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장기 입원 필요합니까? 장남은 의사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그 질문들은 제 건강보다는 다른 걸 묻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치매 검사도 해보셨습니까? 요즘 어르신들 치매 많으시잖아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같은 것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민수가 형을 말렸어요. 형,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아니, 미리 준비해야지. 나중에 더 힘들어. 두 형제가 복도에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둘째 철우가 도착했습니다. 가장 늦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인사는 했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어요. 마지못해 온 것 같았습니다. 형, 어머니 상태 어때요? 장남에게 물었어요. 저한테가 아니라요. 큰일은 아니래. 과로랑 스트레스래. 그럼 다행이네요. 저 일찍 가봐야 해요.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둘째는 30분도 안 있다가 떠났습니다. 가면서 한마디 던졌죠. 어머니, 몸 관리 잘하세요. 저희도 걱정돼요. 걱정? 그 단어가 얼마나 가벼웠는지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하시고 혈압도 높으세요. 무엇보다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장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요양시설을 알아봐야겠네요. 형? 또 그 소리예요? 민수가 반발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모실 거야? 그럼 제가 모시죠. 내 형편에? 두 사람이 또 싸웠어요. 제 병상 앞에서요. 준호가 두 형을 말렸습니다. 형님들, 제발이요. 어머니 앞에서.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다른 환자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결국 돈 문제잖아. 어머니 돈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둘째가 소리쳤어요. 뭐,
내가 언제. 다 아는데 왜 발뺌해요? 어머니한테 큰 돈 들어온다는 거 소문 다 났어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남과 둘째가 서로를 노려봤어요. 민수와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한테 무슨 돈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산 보상금이래요. 엄청나다던데요? 둘째가 대답했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내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궁금함, 기대, 걱정, 그리고 탐욕. 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죠. 어머니, 사실이에요? 장남이 물었습니다.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신음만 흘렸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보호자분들은 나가주세요. 내 아들이 복도로 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해. 얼마나 되는데요? 150억이래. 뭐, 150억? 숫자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기가 변했어요. 형제애가 아니라 경쟁이 시작된 거죠.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다. 150억 앞에서 너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각오의 눈물이었을까요? 사흘간 입원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내 아들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첫째 날 장남이 병실에 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어머니, 이제 정말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또 시작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간호사 대 환자 비율도 좋고 의사도 상주하고 브로슈어를 꺼내 보여줬어요. 화려한 사진들이 있었죠. 여기 입소하시면 안전하세요. 그리고 장남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재산 관리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 혼자 큰돈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요즘 사기꾼도 많고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들아, 성년후견인 제도 아세요? 법적으로 제가 어머니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성년후견인. 법률 용어까지 들고 왔더군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둘째 날, 둘째 철우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와 아이들까지 데려왔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 병상 주변을 뛰어다녔어요. 간호사가 주의를 줬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철우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형한테만 맡기시면 안 돼요. 저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또 법 이야기였습니다. 상속은 균등하게 해야 해요. 아니, 사실 저한테 더 주셔야죠. 형은 이미 잘 살잖아요. 저는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요. 아들아, 엄마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싸우지 않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이들이 놀라 울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이번 기회에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해요. 애들 교육비도 만만찮고요. 그래서 어머니, 150억 중에서 최소 50억은 저희한테 주셔야 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50억?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게가 아니라 약속하세요. 형한테만 다 주시면 저가만 안 있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셋째 날 민수가 왔어요. 조용히 혼자서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응.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요양원 얘기했죠? 돈 얘기했죠? 민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한테 오세요. 우리 집은 좁지만 어머니 방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너희도 힘들잖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형들 말 듣지 마세요. 요양원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돈은 상관없어요.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그냥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맙긴요. 당연한 건데요. 민수는 저녁 늦게까지 곁을 지켰어요. 화장실 갈 때 부축해주고, 물도 떠다주고, 이불도 덮어주었죠. 막내 준호는 매일 왔어요. 아침, 점심, 저녁. 회사 다녀오는 길에 꼭 들렀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응. 약은요? 간호사님한테 여쭤볼까요? 준호는 늘 뭔가를 챙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 부드러운 죽, 따뜻한 차. 어머니, 앱 거의 완성됐어요. 퇴원하시면 바로 깔아드릴게요. 고맙구나. 어머니, 큰형이나 둘째 형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돈 얘기했죠?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거 정말 싫어요. 차라리 저는 안 받을게요. 형들 주세요. 아니야. 진심이에요. 전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걸로 좋게요. 돈은 제가 벌면 돼요. 막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퇴원 전날 밤, 내 아들이 모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요. 제게는 잘하고 했지만 그들의 대화가 다 들렸죠. 형, 어머니 퇴원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둘째가 물었어요. 요양원에 모셔야지. 그럼 재산은요?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해야지.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돼. 그거 형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남이니까. 안 돼요. 공동 후견인 해야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정신 멀쩡하세요. 후견인이 왜 필요해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야. 만약이 아니라 돈 때문이잖아요. 뭐? 형도, 둘째 형도 어머니 걱정이 아니라 150억 걱정하는 거잖아요. 민수의 말에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야, 난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양원 보내놓고 돈 관리하려는 거잖아요. 민수야, 넌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 큰 돈은 제대로 관리해야 해. 관리가 아니라 차지하려는 거잖아요. 복도가 시끄러웠어요. 간호사가 나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럼 넌 안 받을 거야? 성인군자처럼. 둘째가 비꼬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주시는 만큼만 받을 거예요. 요구 안 해요. 위선 떨지 마. 위선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형님들,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듣고 계세요. 모두가 멈췄어요. 병실 문을 바라봤죠. 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다 듣고 있었어요. 모든 단어, 모든 숨소리, 모든 본심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끝을 내야 할 때가 됐구나.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민수와 준호가 함께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집에 도착하니 백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집이 낯설었어요. 어머니 쉬세요. 저희가 청소하고 갈게요. 민수와 준호가 분주히 움직였어요. 청소하고 냉장고 채우고 이불 말리고. 어머니, 내일도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아들이 떠난 뒤 전방 앙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어요. USB, 녹음 파일, 문자 기록, 그리고 법률 서류들. 이제 시작이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체면의 장남 마이너스 요양원, 성년후 견인. 원망의 둘째 마이너스 50억 요구, 법적 대응 협박. 손길의 셋째 마이너스 함께 살자는 제안. 꾸준함의 막내 마이너스 돈 포기 발언. 4개의 단어를 보며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에 모두를 부르자. 그리고 끝을 내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손을 핥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백구야, 곧 결정이 날 거야. 누가 진짜 가족인지. 퇴원 후 사흘째 되는 날, 전 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엄마 집으로 모두 오너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어요. 장남에게서 가장 먼저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그 뒤에 숨은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둘째도 곧 답장했어요. 알겠어요. 저도 갑니다. 중요한 얘기면 가족 모두 들어야죠. 가족. 그 단어를 이제 와서 쓰다니요. 셋째 민수는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니, 혹시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양원 얘기요? 토요일에 다 얘기할게. 알겠어요. 제가 꼭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막내 준호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알겠어요. 꼭 갈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와.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그 사흘 동안 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토요일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증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은 은행 직원에게 연락했어요. 제 계좌 관련해서 확인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보상금 입금 내역과 현재 잔액, 그리고 제명의 확인서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의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제 정신 상태에 대한 소견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성년후 견인 관련해서요? 네, 제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금고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남과의 전화 통화 녹음,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둘째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형한테만 주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실 복도에서의 대화, 150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했습니다. 거실을 깨끗이 닦고 식탁을 준비하고 차를 끓여 놓았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4개의 하얀 봉투를 놓았습니다. 각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장남, 둘째, 셋째, 막내. 봉투 옆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서류 봉투 하나를 더 놓았어요. 보상금 확인서와 법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장 먼저 온 건 장남이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왔더군요. 어머니 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식탁 위 봉투들로 향했어요. 앉아라. 어머니, 오늘 무슨 말씀하실 건지. 다 오면 얘기하마. 곧 둘째가 왔어요. 며느리는 데려오지 않았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둘째도 식탁 위 봉투들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어요. 저기 있는 게, 앉아라. 오후 2시 정각, 셋째와 막내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들어와라. 내 아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봉투들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어머니, 오늘 무슨 장남이 말하려는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내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가 또 온 거지? 전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 은행 직원, 그리고 병원 의사가 들어왔어요. 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앉아라. 다 앉아. 거실은 순식간에 법정처럼 변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고 은행 직원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엄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죠. 너희가 지난 몇 달간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확인할 거다. 장남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어요. 둘째는 주먹을 꽉 쥐었죠. 셋째와 막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50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겠다. 식탁 위에 붉은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요. 백구가 낑낑거렸습니다. 긴장을 느낀 거죠. 자, 이제 시작하자. 진실의 시간을.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TV에 연결되자 거실벽에 큰 화면이 떴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자.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어요. 장남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재산 관리도 제가 할 수 있죠.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돼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의 대화였죠. 장남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건 가만히 있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어머니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장남의 목소리였어요. 며느리와 나눈 대화였죠. 이건 오해예요. 진짜 어머니를 위해서. 닥쳐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떡이 님의 요청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달 장남 되시는 분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셨더군요. 법원에 정식으로요. 뭐? 둘째와 셋째, 막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형, 그게 사실이에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난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멀쩡하신데 왜 후견인을 신청해요? 그게 나중을 위해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돈을 관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김떡이님은 치매나 정신장애와 무관하십니다.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전혀 필요 없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의사가 한 장을 더 꺼냈어요. 법원에서도 이미 성년후견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장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둘째 차례다.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건 둘째 아드님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화면에 문자가 떴어요. 이번에 어머니한테 돈 들어오면 형한테는 절대 못 맡겨. 내가 어떻게든 챙겨야 해. 최소 50억은 받아야지. 그리고 이것. 또 다른 문자가 떴어요. 형이 다 가지면 법적으로 싸울 거야.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어. 둘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사적인 대화예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앉아라. 제 목소리에 둘째가 주저앉았어요. 내가 법으로 싸우겠다고 했지? 좋아. 엄마도 법으로 준비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상속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의 눈이 커졌어요. 협박? 제가 언제 협박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변호사 선임하겠다. 이게 협박 아니냐? 그건 둘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요구한 50억. 구체적인 금액까지 요구했지. 이것도 다 기록돼 있다.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셋째 민수와 막내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형님들이 이런 짓을.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셋째. 민수가 긴장했어요. 셋째, 너는. 화면에 다른 영상이 떴어요. 병원 복도의 CCTV 영상이었죠. 민수가 저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가만히 봐라. 영상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했어요. 넘어질까봐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오자마자 다시 부축해서 병실로 돌아갔어요. 이게 셋째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 민수가 의사에게 제 상태를 꼼꼼히 물어보는 모습이었어요. 메모하고 약 이름 적고 주의사항 확인하는 모습. 이게 진짜 돌봄이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마지막 막내. 준호가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너도 증거가 있다. 화면에 통장 내역이 떴어요. 매달 1일 정확히 3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었죠. 2년치가 쭉 나열돼 있었어요. 막내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많지 않지만 꾸준했다. 그리고 병실에서의 대화 녹음이 재생됐어요. 어머니, 저는 돈 안 받아도 돼요. 형들 주세요. 전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좋게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이게 너희 넷의 모습이다. 전 천천히 말했어요. 체면과 계산의 장남, 원망과 요구의 둘째, 손길과 돌봄의 셋째, 꾸준함과 희생의 막내. 장남과 둘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수와 준호는 눈물을 흘렸죠. 엄마는 너희를 시험한 게 아니다. 확인했을 뿐이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식탁 위에 내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다. 모두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백구마저 조용히 엎드려 있었죠. 첫 번째 봉투. 장남 앞에 놓았어요. 열어봐라. 장남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종이만 있었습니다. 상속 제한. 요양원 강요 및 성년 후견인 무단 신청으로 인해 최소 상속분만 지급. 장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두 번째 봉투. 둘째 앞에 놓았어요. 철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조건부 상속. 50억 요구 및 법적 대응 협박으로 인해 상속금은 손주 교육비 명목의 신탁으로만 지급. 본인이 직접 사용 불가. 뭐, 이게 무슨. 내가 정말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아이들한테 가는 거니 감사해야지. 둘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돈을 제가 못 쓴다니. 내 돈이 아니다. 엄마 돈이다. 엄마가 주는 거고 조건도 엄마가 단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가 주저앉았어요. 세 번째 봉투.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상속 및 집 관리권. 김덕희의.
건강관리와 집 유지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금 30억 및 이 집의 소유권 이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은 민수의 소유가 됨.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다.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맞다. 어머니, 민수가 울먹였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네.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에서 함께 살아라. 요양원 같은 건 없다. 어머니,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제가 모실게요. 평생? 고맙다, 아들아. 장남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민수한테만? 불공평? 내가 불공평을 말할 자격이 있나?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 그게 공평하냐? 전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그만해라. 증거가 다 있다. 장남이 입을 다물었어요. 네 번째 봉투. 막내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사업 지원금 20억 및 손주 신탁 관리권. 앱 개발 완료 시 추가 지원금 5억. 손주들의 미래를 위한 신탁 기금 관리자로 지정.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엄마를 위해 돈을 포기했다. 그래서 주는 거다. 내 꿈을 이루고 손주들을 지켜라. 어머니, 저는. 그리고 앱 꼭 완성해라. 엄마가 첫 사용자가 되마. 네, 꼭 완성할게요. 준호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붉은 인장이 찍힌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냐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70억은 손주들 직통 상속이다. 너희가 아니라 손주들한테 바로 간다. 뭐? 장남과 둘째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손주들이 25살 되면 조금씩 풀린다. 그 전까지는 교육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녀분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오직 손주들만을 위해 쓰이죠. 그리고 나머지 30억. 제가 마지막 선언을 했어요. 이건 엄마가 쓰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치료비, 생활비로 쓰고 남으면 기부한다. 기부요? 그래, 기부. 나처럼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들 돕는 데 쓰겠다. 장남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 돈이에요. 내 돈? 내가 언제 벌었나? 상속받을 권리가. 권리? 넌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 하고 재산 가로채려 한 순간 은행 직원이 확인서를 내밀었어요. 현재 김떡이 님의 계좌는 본인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위임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공증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어요. 장남과 둘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잘 모실게요. 고맙다, 아들아. 준호도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앱 완성해서 어머니 건강 꼭 지킬게요. 그래, 고맙구나. 장남과 둘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이만. 가거라. 그리고 반성해라.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죠. 변호사와 은행 직원, 의사도 인사하고 떠났어요. 거실에는 저와 민수, 준호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민수가 물었어요. 아니야. 이제야 후련하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매일 올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고맙다, 아들들아. 세 사람이 포옹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백구가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구야,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집이 됐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났어요. 승자와 패자가 있었죠. 하지만 진짜 승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가족을 지킨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어머니, 짐 다 날랐어요. 민수가 땀을 뚝뚝 흘리며 웃었어요. 작은 집이 조금 붐볐지만 오히려 좋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으니까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지킬 거예요. 손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고맙구나. 민수의 아내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식사 챙겨드릴게요. 건강식으로요. 고맙다, 며느리야. 오래간만에 집다운 집이 됐어요. 준호도 자주 왔어요. 노트북을 들고 와서 앱을 보여줬죠. 어머니, 이제 거의 완성됐어요. 다음 주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준호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투자 제안서였습니다. 벤처 캐피털에서 연락 왔어요. 투자하고 싶대요. 어머니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는데 벌써 이런 기회가. 잘 됐구나. 내 꿈 이루거라. 네,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하지만 모든 게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장남과 둘째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어요. 식탁을 차리며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큰형이랑 둘째 형한테도 연락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자. 알겠어요. 명절상을 차렸어요. 전처럼 크진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민수 가족과 준호, 그리고 저. 하지만 두 개의 의자는 비어 있었어요. 장남과 둘째의 자리였죠.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제잘거렸고 웃음소리가 터졌죠. 하지만 제 눈은 자꾸 빈 의자로 갔어요. 저 자리가 언젠가 채워질까? 그때 문자가 왔어요.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송구합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사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성도 아닌. 하지만 그래도 연락은 왔더군요. 둘째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희는 잘 지냅니다. 역시 짧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연락은 했죠. 민수가 제 표정을 봤어요. 어머니, 형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응. 뭐래요? 명절 인사.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의 아내와 함께요. 어머니, 큰아버님이랑 둘째 아버님. 많이 섭섭하시죠? 응. 하지만 어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그분들 못 가지요. 고맙다, 며느리야. 밤이 깊었어요. 모두 잠들었지만 전 잠이 안 왔어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곁에 누웠죠. 백구야, 내가 잘한 걸까? 별이 많았어요. 하늘 가득 반짝이고 있었죠. 돈으로 자식을 시험한 건 옳은 일이었을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준호가 옆에 앉았어요. 큰형이랑 둘째 형 생각하세요? 응.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그래도 형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그저 확인하신 것 뿐이에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맞게 결정하신 거고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언젠가 형들도 깨달을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럴까? 물론이죠.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준호가 웃었어요. 그때까지 저랑 셋째 형이 어머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아들아. 어머니, 들어가서 주무세요. 감기 걸려요. 그래, 들어가자.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죠. 눈을 감자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 민수와 준호의 효심, 그리고 빈 의자 2개. 언젠가 저 의자가 채워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돈의 가치를 깨닫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날까지 전 기다리기로 했어요. 빈 의자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요. 언젠가 돌아올 아들들을 위해. 한 달이 지났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김떡이 씨가 150억 받았대. 근데 아들들이랑 싸웠다며? 큰아들이랑 둘째는 거의 쫓겨났대. 동네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분이 다가왔어요. 덕이 씨 소문 들었어요. 아들들이랑 어떻게 됐대요? 별일 아니에요. 에이, 별일 아니긴. 큰돈 앞에서 가족이 갈라졌다며요?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자식들인데 너무 박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마음이 발걸음을 짓눌렀어요. 내가 너무 가혹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들이 먼저 선택한 거야. 그날 저녁 장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응,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어머니도 힘드시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요양원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오해하세요? 오해? 네. 전 진심으로 어머니 걱정했어요. 근데 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성년후견인도. 그건 만약을 대비한 건데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세요? 만약을 대비? 네. 어머니가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시면 어쩌려고요. 미리 준비하는 게 효도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의 목소리는 달랐죠. 아들아. 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아니라 슬픔이었죠. 저 아이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구나. 며칠 후 둘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어머니, 제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뭐? 제 애들도 어머니 손주잖아요. 근데 왜 다른 손주들보다 차별하세요? 차별? 손주 신탁은 다 똑같이 나눴으면서 왜 제 몫은 제가 못 쓰게 해요?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넌 50억을 요구했잖니. 그게 잘못이에요? 형은 이미 잘 살잖아요. 전 힘든데.
그래서 협박했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네.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문자 기록이 다 있는데요. 아들아, 너도 아직 모르는구나. 뭐요? 내가 가족을 돈으로 봤다는 걸. 전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돈으로 저희를 갈라놨잖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또 손이 떨렸죠.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형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응. 뭐래요? 자기들은 잘못 없대.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아직 멀었네요. 그래, 아직 멀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자꾸 자책하게 됐어요. 너무 가혹했나?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야 했나?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들의 말들이 맴돌았어요.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은 제가 50억은 받아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아니에요. 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거죠. 엄마가 아니라. 새벽녘 백구가 다가와 손을 하찼어요. 백구야, 내가 맞는 거지?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래, 난 맞아. 난 옳은 일을 한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무리 옳은 결정이어도 자식과의 이별은 아픈 거니까요. 3개월이 흘렀어요. 민수 가족과의 생활은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손주가 깨워줬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그래, 일어났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만든 건강식이었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고맙다. 민수는 매일 출근 전에 제 약을 챙겨줬어요.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아직? 자, 여기 있어요. 물이랑 같이 드세요. 고맙구나. 준호의 앱도 완성됐어요. 어머니, 드디어 완성했어요.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줬어요. 여기 누르면 약 먹을 시간 알려주고, 여기 누르면 병원 예약하고. 오, 신기하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머니 건강 상태를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되니? 물론이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셔도 저희가 다 알 수 있어요. 투자도 성공적이었어요. 어머니, 투자 계약 완료됐어요. 30억 투자 받았어요. 잘 됐구나.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믿어주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빈 의자는 그대로였어요. 명절마다 차례상을 차릴 때마다 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죠. 장남과 둘째는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하지만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순자를 만났어요. 덕희 씨, 순자야. 순자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3년 전 보상금 받고 자식들이랑 싸운 그 순자였죠. 덕희 씨도 나처럼 됐구나. 자식들이랑 갈라섰다며? 두라고는. 에휴, 돈이 문제야. 돈. 큰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덕희 씨는 그래도 나보단 나아. 둘은 남았잖아. 나는 넷 다 떠났어. 돈 나눠주고 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해. 차라리 돈을 안 받을 걸. 가난해도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게 나았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덕희 씨는 달라. 잘한 거야. 진짜 자식을 가려낸 거잖아. 고맙다, 순자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순자와 다르다. 나는 시험했고 가련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지켰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장남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형? 민수야. 장남이 서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뵙고 싶어서. 민수가 저를 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와. 장남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앉아라. 장남이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양원 얘기도 성년후견인도 다 제 욕심이었어요. 전 어머니를 걱정한 게 아니라 돈을 걱정했어요. 제 체면을 걱정했고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잃었는지. 어머니를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돈을 얻으려다가 흐느꼈어요. 장남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죠. 아들아, 네, 어머니.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정말요. 눈을 마주쳤어요. 장남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6개월. 긴 시간이었구나. 네. 정말 길었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한테 했던 말들, 생각들. 그동안 뭐 했니? 회사 다니고, 집에 가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장남이 고개를 숙였어요. 돈은 있는데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집은 넓은데 외로웠어요. 며느리도 저한테 실망했어요. 당신은 돈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뭘 잃었는지, 뭐가 진짜 소중한지. 민수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형, 마셔요. 고맙다, 민수야. 물을 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들로서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순 없었죠. 아들아, 시간이 필요하다. 네. 내가 진심인지 시간이 증명할 거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장남이 일어섰어요. 매일 올게요. 어머니가 받아주실 때까지. 매일?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변했다는 걸. 장남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형을 믿으세요?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이 진짜 후회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졌다. 그날부터 장남은 정말 매일 왔어요. 아침마다 신문을 가져다 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마당을 쓸어주었죠.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둘째도 나타났어요. 어머니, 철우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형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50억을 요구한 것도 협박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저도 기회를 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변했다는 걸. 둘째도 매일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장남이, 저녁엔 둘째가. 그들은 말없이 집안일을 도왔어요. 마당 정리, 전구 갈기, 수도꼭지 고치기.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네 아들이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했어요. 민수의 아내가 상을 차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죠. 내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오랜만에 꽉 찬 식탁이었어요. 빈 의자가 없었어요.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장남과 둘째는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손주들이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큰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둘째 할아버지, 저 안아주세요. 그래, 이리 와. 서서히 웃음이 돌았어요. 장남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매주 올게요. 검진도 같이 가고, 산책도 하고. 그래, 고맙다. 둘째도 말했어요. 저도 올게요. 집 고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고맙구나.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준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가족이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내 며느리가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장남이 차를 내왔어요. 고맙다. 내 아들이 제 주변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장남이 말했어요. 150억이라는 돈 앞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둘째가 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민수가 웃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형들이 이제야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준호도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도요. 근데 뭐 늦었지만 온 게 어디예요. 내 아들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형제의 웃음이었죠. 어머니, 장남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150억 어떻게 쓰시든 저희는 이제 상관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좋게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돈은 어머니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 할 권리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 아들들아.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게 저희 소원이에요. 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밤이 깊어갔어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민수 가족만 남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오늘 저녁이 떠올랐어요. 꽉 찬 식탁,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이게 가족이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긴 여행이 끝났어요. 150억으로 시작된 시험이 끝났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돈은 가족을 시험했고, 갈라놨고, 그리고 다시 모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려줬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백구가 방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구야, 우리 가족 다시 모였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가 리모델링을 해줬거든요. 낡은 벽지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욕실엔 안전 손잡이가 달렸어요. 마당엔 작은 텃밭도 만들었죠. 어머니, 여기서 채소 키우세요. 손주들이랑 같이요. 고맙다, 아들아. 장남도 매주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양복 차림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으로요. 어머니, 오늘은 등산 가실까요? 그래, 가자. 함께 동네 뒷산을 올랐어요.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서요. 어머니, 제가 옛날에 정말 바보였죠? 산꼭대기에서 장남이 말했어요. 요양원에 모신다고, 재산 관리한다고.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네, 이제 알아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둘째도 변했어요. 불평 대신 감사를 배웠죠.
어머니, 제가 수도꼭지 고쳐드릴게요. 고맙구나. 당연한 거예요. 예전엔 돈만 요구했는데, 이젠 손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준호의 앱은 대박이 났어요. 어머니, 투자자들이 줄을 서요. 100억 밸류에이션 받았어요. 잘 됐구나.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처음 투자자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가족의 날이라고 이름 붙였죠. 이번 달 가족의 날 식탁이 차려졌어요. 민수의 아내가 준비한 음식들, 장남이 사온 과일들, 둘째가 직접 만든 반찬들, 준호가 주문한 케이크까지. 식탁이 풍성했어요. 다들 모였네. 자, 앉자. 의자가 모두 채워졌어요. 빈 의자가 하나도 없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왜요, 어머니? 1년 전 오늘 내가 너희를 모두 불렀던 날이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너희는 시험을 받았다.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장남과 둘째는 떨어졌고 셋째와 막내는 통과했지. 장남과 둘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오늘 나는 다시 선언한다. 가방에서 새 서류를 꺼냈어요. 뭐예요, 어머니? 새로운 유언장이다. 유언장이요? 그래. 1년 전 것은 찢어버렸다. 모두가 놀랐어요. 새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서류를 펼쳤어요. 재산은 내 아들에게 동등하게 나눈다. 어머니, 장남과 둘째가 놀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매달 가족의 날을 지킬 것, 서로를 존중할 것, 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할 것. 이 조건을 어기면 그 사람의 몫은 손주들에게 간다. 변호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장남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둘째도 울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만드는 거다. 앞으로 만들어가라.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들, 축하해요. 이제 진짜 평등해졌네요. 준호도 웃었어요. 맞아요. 돈으로 평등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평등해진 거죠. 자, 이제 약속하자.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돈보다 가족, 체면보다 진심, 계산보다 사랑. 내 아들이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약속합니다. 며느리들도 손을 올렸고 손주들까지 작은 손을 올렸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손주가 외쳤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행복한 웃음이었죠. 식사가 시작됐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큰아들, 반찬 더 드실래요? 셋째 형수님, 이 요리 정말 맛있어요. 막내, 내 앱 다음 버전은 언제 나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웃음이 그치지 않았죠. 이게 가족이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시험을 통과한 가족. 식사가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자, 다들 모여요. 가족 사진. 내 아들, 내 며느리, 8손주, 그리고 나.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백구야, 예쁘지?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야. 돈으로 시험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긴 가족. 창밖으로 별이 빛났어요.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긴 여행이 진짜로 끝났어요. 150억으로 시작된 시험, 눈물과 갈등의 시간, 그리고 깨달음과 변화.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여정.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2년이 더 흘렀어요.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어머니가 발표할 게 있대요. 민수가 말했어요. 무슨 발표예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래요. 내 아들과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너희에게 고백할 게 있다. 고백이요? 150억 말이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사실, 심호흡을 했어요. 150억은 아직 안 들어왔다. 네. 모두가 놀랐어요. 아직 보상금 심사 중이다. 실제로 들어오려면 1년은 더 걸린다. 그럼, 지금까지는 엄마가 평생 모은 돈과 집 담보대출로 버텼다. 충격이 얼굴에 퍼졌어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한테 준 돈은 다 빚이다. 엄마가 빚내서 준 거다. 장남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시험을 위해 빚을? 그래. 진짜 150억이 들어오기 전에 너희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다. 둘째가 물었어요. 그럼 저희한테 준 돈은 어떻게 갚으려고요? 150억 들어오면 갚는다. 그때까지는 엄마가 버틴다.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래야 진심을 알 수 있었으니까. 준호도 울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빚을. 아니다. 엄마 선택이었다. 후회 없다.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소식이 왔다. 무슨 소식이요? 150억 보상금 드디어 확정됐다. 다음 달에 들어온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진짜요? 그래, 진짜다. 은행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2년을 기다렸다. 그동안 너희를 시험하고 가족을 다시 만들었다. 이제 진짜 150억이 온다. 그런데 잠시 멈췄어요. 엄마는 결정했다. 뭐요? 150억 중 100억은 기부한다. 네. 모두가 놀랐어요. 어르신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나처럼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들을 돕는 데 쓰이게. 어머니, 나머지 50억은 이렇게 쓴다. 서류를 나눠줬어요. 빚 20억 갚고 너희 넷에게 각각 5억씩, 손주들 신탁에 10억. 계산이 맞았어요. 5억씩이요? 처음 약속보다 훨씬 적은데요. 둘째가 말했어요. 그래, 적다. 하지만 이게 적당하다. 왜요?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 5억이면 시작하기 충분하다. 장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너무 많으면 우리가 또 변할지도 몰라요. 민수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5억이면 충분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1억만 있어도 감사한데 5억이나 주신다니. 그리고 조건이 있다. 또 조건이요? 가족의 날은 계속 지킨다. 서로 돕는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약속합니다. 내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걸 잊지 마라. 가족, 건강, 사랑. 내 어머니. 150억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다. 너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정말로 15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100억을 기부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85세 노인 100억 기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왜 100억이나 기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서요. 뭔가요? 가족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눠주기로 했죠. 인터뷰가 방송됐고 많은 사람이 감동했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김떡이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처럼 자식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가 수백 통 왔어요. 읽으며 울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기뻤어요. 마지막 가족의 날,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끝이에요? 손주가 물었어요.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란다. 무슨 시작이요? 행복한 가족의 시작. 찰칵. 카메라가 우리를 담았어요.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150억으로 시작된 이야기, 시험과 눈물, 갈등과 화해,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짜 가족. 이게 제 이야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긴 이야기.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떡이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5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 가족은 시험을 받았어요. 어떤 자식은 떨어졌고 어떤 자식은 통과했죠. 하지만 결국 모두가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때문에 힘드셨던 적, 돈 때문에 관계가 어려웠던 적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게 있다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진심,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혹시 지금 가족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대화해 보세요. 진심을 나눠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